자, 물질의 상태는 세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고체. 자, 선생님이 고체를 그림으로 그려라 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려.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5개 알갱이를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자, 고체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고체는 특징이 모양과 부피가 일정해요. 자,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자, 분자 또는 알갱이 또는 입자라고 하는데,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요. 예외가 있지만 우선 가장 가깝다 이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자, 얘네는 흐르는 성질이 없어요. 고체는. 그리고 입자 운동이 가장 자 둔하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미리 알아두자. 에너지가 가장 적은 상태다라고 알아두자. 에너지가 가장 적은 상태가 고체예요. 자, 요게 고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액체를, 자, 얘는 모양은 일정하지 않지만, 부피가 일정해요. 자, 그러면 액체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리면 15개 알갱이를, 자, 이렇게 그렸어. 자, 그러면 고체보다 일반적인 경우야. 일반적으로.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는 부피가 조금 증가하겠지. 저기 봐, 부피가 커졌잖아. 그치? 자, 얘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조금 멀어져요. 그리고 역시 흐르는 성질이 있죠. 자, 입자 운동은 고체보다는 활발해요. 자, 그리고 에너지는 고체보다 높은 상태예요. 자, 이렇게 알아둘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체. 자, 기체는 선생님이 15개 알갱이를 자, 이렇게 그렸다고 보자. 자, 그러면 그림 3개를 비교하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잖아. 자, 기체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다. 그리고 기체도 역시 흐르는 성질이 있죠.
입자 운동이 가장 활발하다. 그리고 세 가지 상태 중에 에너지가 가장 높은 상태예요. 자, 이렇게 알아두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선생님이 그림 그린 거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아주 쉽게 알 수가 있는 것들이 나와. 자, 그러면 저런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에 자, 자연 상태에서 우리 생활에서의 상태들 한번 쭉 생각해 볼까요? 고체는 뭐가 있니? 굉장히 많지? 고체는 뭐 나무, 철, 책상, 유리, 뭐 등등등. 액체는 물, 식용유, 뭐 석유, 뭐 이런 것들 다 액체가 되고, 기체는 또 뭐가 있냐면 수증기, 그렇죠? 그 다음에 산소, 질소, 수소, 뭐 이런 것들은 다 기체예요. 우리 생활에서 존재하는 물질의 상태들이야. 자, 그렇다면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배웠으니까 자, 상태 변화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상태 변화는 자,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고체가 액체로도 변할 수 있고 액체가 고체로도 변할 수 있고 액체가 기체가 될 수도 있고요. 기체가 액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자, 하윤아, 네, 고체가 액체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지? 고체가 액체요? 어, 융해요. 맞아요. 융해라고 부르죠. 진서야, 액체가 고체되는 건 또 뭐라고 불러? 잘 모르겠어요. 이거 외워야 돼요. 학교에서 배웠다면서 꼭 네. 외워야 돼. 응고라고 불러요. 응고. 준서는 액체가 기체되는 걸 뭐라고 불러? 이화요. 네, 맞아요. 기화라고 불러. 건영아, 기체가 액체되는 걸 뭐라고 부르죠? 응고요. 기체가 액체되는 거 뭐? 네? 기체가 액체되는 걸 뭐라고 불러? 응고요. 아니야. 응고는 여기 있잖아. 액체가 고체되는 거. 어, 액화라고 부르는 거야. 액화. 아, 자, 우리가 여기서 화라고 하는 거는 있지? 뭐뭐가 되는 거예요. 뭐뭐가 된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액화라고 하면은 액체가 된다. 기화라고 하는 건 기체가 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자, 요 두 개는 승화라고 불러. 두 개는. 자, 그러면 우리 요 각각을 예를 쭉 한번 들어볼 거야. 어떤 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융해 예를 들어볼까요? 융해. 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융해는 굉장히 많아. 얼음이 녹는다. 융해 맞죠? 네.
얼음이 녹는다. 또는 아이스크림이 녹았다. 이런 게 다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융해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응고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응고? 자, 응고의 예는 뭐가 있을까? 물이 얼었다. 이렇게 되죠? 그치? 자, 물이 얼었어요. 이거 응고야. 맞나요? 네. 그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응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어. 물을 냉동실에서 얼렸어. 뭐 이런 것들 다 응고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화라고 하는 거. 기화는 물이 끓었다. 기체로 변한 거잖아. 또는, 자, 우리 손소독제, 알코올 들어있는 거 있죠? 손소독제. 맞아? 손에다 바르고 막 하면은 다 없어져 버리지? 네. 네. 그래. 그것도 기화잖아. 자, 손에 묻은 에탄올이 날아간 거죠. 그러면서 시원해진단 말이야. 그치? 자, 손에 묻은 에탄올이 날아갔다. 이런 것들 기화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액화. 자, 액화는 기체가 액체되는 거라 그랬지? 네. 기체가 액체되는 건 뭐가 있을까? 자, 아침에 풀잎에 뭐가 맺히죠? 이슬. 이슬이. 네, 이슬이 맺혔다. 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풀잎에 있지? 물방울로 맺힌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유리에 입김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뿌옇게 흐려졌어. 자, 우리 유리나 거울 같은데 입김을 하고 불면 어떠니? 뿌옇게 흐려지지? 그런 거는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승화에 자,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를 한번 따져볼까요? 고체가 기체되는 승화에는 뭐가 있는지. 드라이 아이스요. 맞아요. 드라이 아이스 조각이 자, 사라졌다. 자, 사라지는 거는 기체로 날아가면서 사라진 거지. 네. 맞아요. 아주 대표적으로 승화성 물질이야. 그리고 또 승화성 물질이 또 있는데, 니네 혹시 종약이라고 해서 나프탈렌 들어봤어? 화장실에 꼭 박하사탕 같은 거 색깔 있는 거 동그란 거 막 넣어놓은 거 있지? 하얀색이든지. 자,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두 번째. 한겨울에 자, 음지에 쌓인 눈이 녹지 않고 줄어들었어요. 자,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겨울에 음지에 눈이 잔뜩 쌓여 있었거든? 근데 녹지도 않았는데 그 눈의 양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 왜 눈이 줄어들었어? 그냥 날아간 거 아닐까? 그치? 그러니까 고체가 기체로 변한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승화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늦가을에
서리가 내린다. 자, 늦가을에 서리가 내린다. 서리는 니네 가을이 이제 늦가을이 되면 추워지잖아. 그러면서 학교 가려고 일찍 학교 가는데 자동차 같은데 유리에 하얗게 껴있는 성애들 봤니? 네. 그런 것들이 고체거든. 걔네들은 뭐냐면 기체가 바로 얼어서 고체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승화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런 것들이 상태 변화가 있는데 우리 실험을 하나 했다고 볼까요? 자, 실험을 하나 배워보자. 자, 주전자에 물을 넣고 끓이면 주전자 주둥이로 뭐가 나와? 연기. 기름이요. 그렇지. 주전자 주둥이로 흰 연기 같은 게 나오죠. 네. 네. 그 흰 연기가 계속 나오는데 나오고 나서 사라지죠. 네. 네. 여기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어떤 상태 변화가 있는지 봐봐. 우리 수증기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거든. 자, 물이 수증기로 될 때 이 수증기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건 안 보여. 근데 주둥이에서 흰 연기는 눈에 보이지? 네. 네. 그거는 그러면 수증기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증기가 아니야. 그러면 요거는 주전자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 수증기가 있지? 물방울로 변해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주둥이 바깥으로 오는 거야. 자, 주둥이 밖으로 수증기가 빠져나오면서 자, 주전자 안에는 온도가 되게 높지? 네. 네. 그래, 가열받으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물이 끓여서 수증기가 되는데 이 수증기가 주전자 바깥으로 빡 빠져나왔지? 네. 그러면 주변의 온도가 어때? 급격히 낮아졌지? 네. 그러면 물방울로 변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 물방울이 다시 수증기가 돼요. 그래서 안 보이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런 과정에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상태 변화에서 이제 뭐를 따질 거냐면 상태 변화에 따른 질량과 부피 변화를 따질 거예요. 그러면 상태 변화에 따른 질량과 부피 관계를 어떻게 배울 것인지 여기다 또 설명을 해보자. 니네가 배운 걸 한꺼번에 다 정리하는 거야. 상태 변화에 따른 질량과 부피 관계. 첫 번째, 상태 변화와 질량 관계. 자, 진서야.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질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저요? 진서. 아, 변해요. 어떻게 변할까? 음, 자, 우리 진서가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아. 준서야, 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질량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하윤아, 안 변하는 거 맞나? 네. 왜 안 변해, 하윤이는?
안 변하는 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건영아, 네. 상태가 변할 때 질량은 안 변한대. 왜 안 변해? 자, 그냥 선생님이 얘기해 줄까요? 자, 상태 변화 시 질량은 진서야 절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자,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 질량이 왜 안 변할까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돼. 자, 물질을 이루는 입자 수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자, 절대로 변하지 않아. 자, 물질을 이루는 입자 수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질량이 변하지 않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얼음 10g을 녹였어요. 그러면 물 몇 g이 될까? 10g이요. 물 10g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모두 끓였어요. 그러면 수증기 몇 g이 돼? 10g이요. 수증기 10g이 되죠. 또 얼음 10g이 모두 수증기로 변해도 수증기 10g이 되는 거야. 그치? 네. 절대로 물질을 이루는 알갱이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 상태 변화와 부피 관계. 자, 여기는 두 가지로 배워야 돼요. 자, 첫 번째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인 경우야. 자, 선생님이 아까 알갱이 15개 그렸었니? 네. 네. 자, 알갱이 15개를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요게 고체였지? 선생님, 어, 선생님 칠판 화면이 너무 끊겨서 지금 안 보여요. 지금 건영이가 속도가 늦구나. 지금 이제 주전자 그거 얘기가 이제 써지고 있어요. 이제, 너무 느린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건영아, 지금, 어, 접속한 게 뭐야? 패드요. 패드로 접속했는데, 지금 니네 집에 와이파이하고 거리가 멀어? 와이파이랑은 뭔데 어, 지금 2.4G여서 잘 돼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2.4G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그 와이파이하고 거리가 멀잖아. 그러면 조금 속도가 느릴 수 있어. 네, 그러면 건영이가 그렇게 느릴 때는 있지. 네, 자, 다시 한번 접속을 다시 해봐. 조금 기다려야 되니까. 네. 다시 해봐. 나갔다가. 지금 하윤이, 진서, 준서는 잘 보이지? 네. 네. 어.
건영아, 이제 선생님 얘기하는 거 제대로 잘 들려? 건영아, 권영이 아직 오디오가 안 됐어요. 오디오 지금 연결됐네. 건영아, 네. 지금은 어때? 잘 들려? 네. 근데 지금도 건영이 조금 느린 것 같아. 선생님이 봐도. 우선 계속 시작해 볼 테니까 봐봐. 자, 우선 건영이 여기까지는 보이지 다. 고체요? 어? 지금 고체 고체까지 있어. 그렸어. 여기까지는 다 보이지? 네. 자, 이제 봐. 액체는 요 15개 알갱이 봐봐. 15개 알갱이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고체에서 액체가 되고, 이게 액체야. 그 다음에 기체는 이제 이렇게 그릴 거야.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고체에서 기체가 될 수도 있고, 기체가 고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저게 일반적인 경우. 자, 그러면 니네가 저거를 있지? 외우지 않아도 저 그림 상태만 잘 봐봐. 일반적으로 고체가 액체 될 때는 알갱이 수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 봐봐, 알갱이 수가 안 변하니까 질량은 절대 안 변하잖아. 네. 근데 고체가 액체 될 때 부피는 어떻게 돼? 변해요. 변하는데 조금 증가했지? 네. 그래, 조금 증가했잖아, 그림상으로.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 될 때는 어때? 부피가 많이 증가하죠? 네.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체가 기체될 때 부피 변화가 가장 크게 변하지. 그래, 그림상으로 알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야, 물. 자, 두 번째가 이제 예외적으로 물의 경우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릴 거야. 자, 그림은 자, 15개를 그릴 거예요. 자, 이게 얼음이야. 그 다음에 이게 액체야. 그 다음이 자, 얼음, 액체는 물이라고 써야겠죠? 물. 그 다음 이게 수증기예요. 자, 그러면 물의 경우 한번 보자. 자, 물의 경우는 얼음이 물이 될 때 부피가 어떻게 돼, 오히려? 작아져요. 그렇지, 줄어들어요. 이게 예외인 거야. 일반적인 경우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건영이 이해됐어? 네. 그래. 이건 그림으로 이렇게 외우는 게 니네가 훨씬 쉽단 말이야. 말로 외우지 마. 이건 그림으로 외워. 그래서 선생님이 실험을 하나 해줄 거예요. 자, 실험은 파라핀. 이게 액체 양초예요. 액체 양초. 파라핀과 얼음에 얼음이 아니라 물의 냉각이라고 해야 되겠네. 물의 냉각.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는 액체 파라핀. 그리고 요거를 고체로 만들 거야. 여기는 물. 자, 어떻게 변할지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자. 자, 하윤아, 그 영상이 꺼졌어요. 카메라. 선생님, 저 한 번만 나갔다 와도 돼요? 나갔다 와. 얼른 나갔다 와. 네. 선생님, 어, 혹시 이게 꼭 여기로만 들어와야 되나요? 그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이 보내주신 링크 타고 꼭 와야 되나요? 그 링크로 타고 들어오는 게 제일 쉬워. 네. 그 링크 타는 게 제일 쉬운데 왜? 아이, 영상이 계속 지금 느려서 어, 그냥 줌 앱으로 들어오는 게 더 잘 될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좀, 네, 많이 끊겨요. 그래? 줌 앱으로 들어오려면은 선생님이 저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잠깐만. 번영아, 네, 지금 선생님이 이거 어디로 들어와야 되는지를 지금 살펴보기가 힘든 것 같은데? 네, 우선 요걸로 한번 그대로 한번 해봐. 지금 건영이만 좀 그러네. 네. 하연아, 이제 됐어? 선생님, 저 카메라 갑자기 인식이 안 돼요. 왜 또 그럴까? 자, 우선, 자, 선생님 화면은 잘 보이지? 네. 우선 이대로 해. 자, 네. 오늘은 또 첫날이고 하니까 이대로 하다가 조금 손봐서 나중에 조금 이런 것이 없도록 한번 해보자. 자, 계속 할 테니까 보자. 자, 액체 파라핀을 고체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거 봐봐. 여기에서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요. 자, 여기에 쏙 들어가. 고체야, 고체. 자, 그런데 물은 있지? 여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자, 위로 올라갔어.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죠. 액체 파라핀이 고체로 변할 때 응고할 때죠. 자, 입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 좁아져요. 가까워져요. 가까워지기 때문에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들어요. 네, 감소한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일반적인 경우란 말이야. 근데 자, 물이 얼 때는 자, 물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 넓어져요. 맞아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므로
부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물은 가운데가 볼록 위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알겠니? 네. 건영아 지금은 어때? 지금도 느려요. 지금도 느려? 건영이는 다음 시간에 그러면 들어오는 방법을 선생님이 다시 알려줘 봐야 되겠다. 그치? 네.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윤이 됐네. 하윤이가 준식이 동생이지? 네. 준식이는 아주 잘 접속이 잘 되는데? 아, 오빠랑 제 컴퓨터랑 달라가지고. 그래. 다르구나. 자, 우선 요거에 대해서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어요. 그래. 여기까지 어려운 건 없지.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 여기서는 절대 어려운 거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뭐를 또 배워야 되냐면 열을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를 배워야 돼. 자, 그러면 상태 변화에 따른 열의 흡수와 방출을 배울 거예요. 자, 상태 변화에 따른 열의 흡수와 방출.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배워볼까요? 첫 번째, 열을 흡수하는 상태 변화. 자, 열을 흡수하는 상태 변화. 건영아, 아직도 여기는 안 떴어? 네, 너무 끊겨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지금 건혁이가 패드로 접속했다 그랬지? 네. 그러면 건영아, 혹시 핸드폰 네. 있지? 네. 핸드폰하고 같이 들어와봐. 핸드폰도 접속을 해. 이거 떨어뜨렸었구만. 이게 지금 박혔어. 엄마 폰. 야, 건영아, 거기에서 스피커 하나를 꺼야 돼. 마이크도 하나를 꺼야 돼. 한쪽은. 그대로 한번 해봐. 그대로. 지금은 어때, 건영아? 두 개 다 껐잖아, 마이크를. 한쪽은 켜야지. 이제 얘기해봐. 네. 자, 지금 건영이가 얘기한 게 또 다른 마이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 마이크 스피커는 완전히 꺼버려야 돼. 네.
그래.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자, 핸드폰은 끊기지 않지? 네. 그러면 이제 봐봐. 자, 열을 흡수하는 상태 변화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예요. 에너지 상태가 높아진다. 자, 에너지는 많아지고요. 그리고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쏘기 싫어. 이게 자, 칠판이 분자 운동이 있어. 활발해지는 상태 변화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용해, 유화, 기화, 번영아, 네. 패드를 완전히 나가버려. 패드. 그렇지. 이제 소리 안 울리지? 네. 그래. 그렇게 해도 돼. 자, 그럼 봐봐. 이 승화는 어떤 승화냐면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예요. 이럴 경우는 열을 흡수하는 상태 변화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을 방출하는 상태 변화는 에너지 상태가 낮아져요. 그 다음 분자 운동이 둔해져요. 그 다음 응고 액화 승화. 기체가 고체가 되는 상태 변화예요. 자, 이럴 때 열을 방출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열을 흡수할 때는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주변 기온이 낮아진다. 그 다음에 주변 기온이 높아진다. 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자, 그러면 우리 요거에 대한 예도 하나 들어볼까요? 자, 여기에 물이 있어요. 물. 요거 실험을 한번 해보자. 요게 물이 있어. 요게 마이너스 30도야. 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물이 뭘로 변할까? 얼음이요. 얼음으로 변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은 얼음으로 변했어요. 자, 여기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온도는 어떻게 될까? 이 온도. 높아져요. 높아져요. 그렇지. 그러면, 자, 온도는 몇 도보다 높아진다? 마이너스 30도보다. 그렇지. 마이너스 30도씨보다 높아진다. 맞아. 하윤아, 맞냐? 네. 그러면 하윤이한테 선생님이 물어봤어. 이거 왜 그래? 이유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 열을 방출하는 상태 변화라서. 그렇지. 그거야. 진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물이 얼면서 얼음이 될 때 에너지를
방출함으로 주변 온도가 상승한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치? 됐니? 네.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온도에서 물이 얼을 때와 얼음이 녹을 때 어느 때가 더 추울까? 얼음이 녹을 때. 얼음이 녹을 때, 그렇지, 더 추워져. 왜 그러냐면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 가잖아. 그치? 주변에서 열을 흡수하면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더 추워진다는 얘기지. 이해됐죠? 네. 네. 그것도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 똑같이. 자, 여기에 얼음이 있어. 이게 50도씨라고 해보자.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게 얼음이 모두 뭘로 변해? 물이요. 물로 변해. 그리고 이 온도는 몇 도보다 낮아진다? 50도. 50도보다. 온도는 50도씨보다 낮아진다. 준서야, 네. 이거 그러면 왜 낮아질까? 이유를 써라. 그러면 어떻게 쓸래? 그 얼음이 물로 변할 때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그렇지. 얼음이 물로 녹으면서 주위에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진다. 그렇게 쓰면 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오렌지 농장에서 자, 오렌지 농장에서 갑자기 추워지잖아. 그러면 오렌지 나무에 물을 뿌려요. 자, 이유가 뭘까라고 한다면은 이유가 뭘까? 그 물이 얼음으로 변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해가지고, 주변의 열을 방출해가지고 따뜻해져서. 맞아요. 정확한 답을 얘기했네. 자, 주변이 너무 추워졌잖아. 그러면 가만 놔두면 오렌지가 다 얼어버려. 그치? 그러면 이 네. 오렌지들은 얼었기 때문에 상품으로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막 물을 뿌리잖아. 그러면 물이 얼어. 대신에. 자, 물이 얼면서 열을 방출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주변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 맞아요. 정확했어. 자, 물이 얼면서 열을 방출함으로 자, 주변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요. 맞아. 요거와 똑같은 게 또 뭐가 있냐면 이걸로 해서 너무 추울 때는 뭐 하는지 혹시 알아? 물을 뿌려요. 뿌려요. 그렇지, 그거 알잖아. 이걸로에 막 물을 뿌리지. 네. 이걸로에 물을 뿌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얼음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치? 물이 얼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얼음의 온도가 올라가. 그러면 따뜻해진 거 아니야. 됐나요? 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의 흡수와 방출에 대한 설명이에요. 건영아, 이해됐어? 네. 그래.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만 선생님이 대책에가 나오네. 자, 그러면 이제 뭐를 배울 거냐면 끓는 점하고 녹는 점, 어는 점을 한번 배워보자. 간단하게. 자, 여기에서 요거 지워도 되겠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는 점, 녹는 점을 한번 먼저 배워볼까요? 자, 첫 번째 어는 점 먼저 배워보자. 자, 중학교 때 2학년 때 우리가 더 자세히 또 배워요. 어는 점, 녹는 점, 끓는 점을. 근데 1학년 때는 간단하게 배워볼 거야. 어는 점은 액체의 냉각 곡선이야. 자, 액체의 냉각 곡선에서 액체가 고체로 변하면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이때를 우리는 어는 점이라고 불러.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어는 점에서 상태 변화 어떤 상태 변화일까요? 언다. 뭐라고? 액체가 고체되는 상태 변화야. 뭐라고 불러? 액체가 고체되는 거 아까 배웠는데 아직 못 외웠나 보죠? 응고요. 그렇지, 응고. 자, 응고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둔해져? 분해져요. 둔해져요. 그러면 자, 열을 어떻게 해요? 방출해요. 열을 방출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 어느 점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에 대하여 써라. 그러면은 자, 건영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 어느 점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상태 변화할 때 어, 그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그 잠깐만요. 답이 거의 나왔었는데. 상태 변화할 때, 자, 냉각 곡선이니까 온도를 계속 낮추고 있는 중이지. 방출되는 열을 사용해서요. 그렇지.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그 열 때문에 온도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렇잖아. 냉각한다는 얘기는 온도를 계속 낮추는데 온도를 계속 낮출 때 온도가 더 내려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됐어. 그때는 왜 그러냐면 액체가 고체로 얼면서 열을 방출하고 이 방출한 열 때문에 온도가 더 이상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자, 상태 변화하며 얼면서 변화하며 열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여기는 시간의 축이고 여기는 온도의 축이에요. 자, 냉각할 때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다가 쭉 내려가다 온도가 일정해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내려가요.
자, 그러면 요거를 A, 여길 B, C, D라고 하고 요때 온도를 T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A, B, C, D 곡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온도가 내려가고 있는 곡선이지. 네. 그래, 그럴 때는 냉각할 때 내려가는 거니까 냉각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냉각 곡선에서 AB 구간에서는 뭐만 존재하냐면 여기서는 아직 액체가 얼지 않았으니까 액체만 존재해요. 근데 BC 구간에서는 액체가 얼 때 한꺼번에 전체가 고체로 얼어버리니? 엄마 내 방에서 지우개 좀 갖다. 아니지. 네. 네. 그래, 겉부분 먼저 고체로 얼잖아. 그리고 고체하고 액체가 같이 있는 구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액체하고 고체가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C, D 구간에서는 이제 모두 얼었어. 뭐야? 고체만 있죠.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B, C 구간 P를 뭐라고 불러요? 어는 점이요. 어느 점이요? 그렇지, 이게 어느 점이야. 어느 점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응고. 그 다음에 열은 방출. 방출. 이렇게 알아두면 되지. 이해됐니? 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녹는 점을 배워볼까요? 녹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고체가 녹는 거니까 고체 가열 곡선에서 고체가 액체로 변하며 여기에서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때 온도를 모두 녹는 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도 자, 녹는 점에서 상태 변화는 어떤 상태 변화? 녹는다. 융해요. 상태 변화? 융해요. 맞아요. 융해. 그 다음에 열을 흡수해요. 흡수해요. 자, 그러면 또 똑같이 물어볼까요? 진서야. 네. 녹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가 뭐냐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열을 흡수해서 열을 흡수하면은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음, 너 봐봐. 네가 열을 막 흡수했어. 그러면 네 열이 많아지겠지? 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자, 열을 흡수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상태 변화하면서 열을 흡수해서 자, 이렇게 해야 돼. 여기에서는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흡수한 열을 상태 변화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잖아. 고체가 액체로 변하잖아. 음, 그러니까 열을 주는데도 열을 딱 흡수한 게 고체가 액체가 돼버리는 거야. 그때 열을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고체가 전부 액체로 변할 때까지는 온도가 안 변하지. 그래,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열을 사용해. 또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열을 사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쓰는 방법이 틀려. 자, 어느 점에서는 상태 변화하며 열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녹는 점에서는 흡수한 열을 상태 변화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시간에 따라 온도의 그래프를 보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일정하다가 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도 A, B, C, D라고 해보자. 이때 온도를 T라고 해보자. 그러면 A, B, C, D 곡선을 뭐라고 부르면 될까? 가열곡선이요. 네, 가열곡선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AB 구간에서 뭐만 존재하죠? 아직 녹지 않았으니까 고체만 존재할 거야. 그 다음에 BC 구간에서는 이제 녹기 시작했어. 고체와 액체가 함께 존재하겠지? 네. 그 다음에 CD 구간은 뭐만 존재해? 액체, 액체만 존재하죠. 자, 그 다음에 BC 구간 온도 T를 뭐라고 부르는데? 녹는 점, 점. 네, 녹는 점. 여기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융의 융의 열은 흡수. 흡수. 이런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니? 네. 자, 요 놈 끝을 이제 자 고체를 쭉 가열하다가 다시 냉각을 하면 요 끝하고 만나지 않을까? 네. 그래, 그거를 선생님이 여기에다 하나로 그려줄 테니까 봐봐. 자, 이게 뭐냐면 고체의 가열 냉각 곡선을 한꺼번에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지냐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져. 시간에 따라 온도가 고체를 가열하니까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하다가 온도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일정했다가 다시 떨어져요. 두 개를 연결한 거지. 자, 요게 A, B, C, D, E, F, G. 요거는 자, 요 온도를 T라고 할 때 ABCD 곡선은 뭐라고 불러야 돼? 냉각곡선이요. 아니지. 온도가 어? 올라가는데 거꾸로 아, 얘기했잖아. 가열곡선. 그렇지. 가열곡선이라 불러야지. 자, 그러면 이때 T를 뭐라고 불러? 가열곡선에서는 녹는 점, 녹는 점이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융해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열을 열 흡수. 흡수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DEFG 곡선은 뭐라 불러야 돼? 냉각 곡선, 냉각곡선. 네, 냉각 곡선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리고 이때 온도 T는 똑같은 온도라도 뭐라고 불러? 어는 점, 네, 어느 점 그리고 응고라고 해야 되고 열을 방출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맞니? 네. 이게 녹는 점, 어는 점을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끓는 점을 한번 배워보자. 자, 오른쪽 지울 거예요. 자, 끓는 점. 자, 끓는 점이라는 건 액체가 끓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액체의 가열곡선에서 이거 봐 여기서도 나오네. 가열곡선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며 여기서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예요. 요걸 끓는 점이라고 한대. 자, 그러면 첫 번째 끓는 점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기화, 기화. 그 다음에 열을 흡수 이렇게 쓰면 되겠지. 네.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네. 끓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가 뭘까라고 한다면은, 자, 진서야, 다시 한번 진서가 대답해 볼까? 음, 어떻게 쓸래? 상태 변화를 하면서 열을 흡수해서 자, 다시 그 말의 앞뒤를 바꿔봐봐. 아. 열 흡수를 하면서 다시, 상태 변 다시. 흡수한 열을, 흡수한 열을 상태 변화를 하는데 사용해서 그렇지, 그렇게 쓰란 말이야. 자, 흡수한 열을 상태 변화에 사용함으로야. 자, 그러면 이것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시간에 따라 온도의 그래프를, 액체를 가열한 거야. 액체가 쭉 이렇게 되다가 온도가 일정하다 다시 온도가 올라가거든. A, B, C, D. 요 A, B, C, D 곡선을 뭐라고 불러야 돼? 가열 곡선이요. 이게 가열 곡선이잖아. 그러면 액체를 가열하는 거니까 A, B 구간에서는 뭐만 존재할까? 고체 그렇지, 액체? 액체만 존재하겠지? B, C 구간에서는 액체랑 고체 아니죠. 왜 고체만 기체 들어가? 액체랑 액체랑 뭐? 기체? 그렇지, 액체하고 음. 기체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CD 곡선에서는 기체 그렇지, 기체만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B, C 구간 온도 T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끓는 점이요. 끓는 점 끓는 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승화. 일어나는 거는 상태 변화가 기화. 예. 그 다음에 열, 흡수. 흡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혹시 이런 예를 하나 또 들어봐 줄까요? 자, 여기에 비닐봉지가 이렇게 있어요. 비닐봉지. 여기에 물이 들어있고, 이게 비닐봉투라고 해볼까요? 여기를 가열을 했어. 자, 가열을 해도 비닐봉투가 구멍나지 않아요. 혹시 알아, 이거? 이거 몰라? 자, 비닐봉지 있잖아. 비닐봉지에 물 넣고 밑에서 가스버너나 이런 걸로 가열해도 비닐이 뚫어지지가 않아. 왜 그런지 알아? 우리 여태 배웠잖아, 여태. 물이 열을 흡수해서요. 그래, 여기 봐. 흡수한 열이 상태 변화에 사용되는 동안 온도가 안 올라가. 그치? 그것 때문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흡수한 열을 상태 변화에 사용함으로 온도가 더 이상 안 올라가요. 더 이상 오르지 않아요. 그게 바로 비닐봉투가 가열해도 구멍 나지 않는 이유야. 그냥 물이 없는 비닐봉투는 어떠니? 가열하면 뻥 가고 뚫어져 버리지. 네. 그게 온도가 그냥 계속 올라가니까 뚫어지는데 저 안에 이제 물이 들어있잖아. 그 물이 상태 변화하는 동안에 저 열을 다 흡수해가. 그러니까 온도가 안 올라가. 그러니까 비닐봉투가 구멍 나지 않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네.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배운 게
그 상태 변화에서부터 분자 운동까지 전체 다 배운 거야. 그래서 분자 운동은 자 보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을 흡수하면은 입자의 운동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활발해져요. 활발해진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열을 방출하면 입자 운동은 어떻게 된다고요? 둔해져요. 둔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동안 계속 상태 변화에서 배웠던 거 오늘 요걸로 다 끝난 거예요. 이해됐니? 네. 네. 자, 여기까지 배운 거에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어려운 거 있었어? 아니요. 없었죠. 그럼 아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 변화하고 물의 상태 변화는 꼭 알아야 돼. 일반적으로 액체가 고체가 될 때는 부피는 감소하는데 물이 얼 때는 부피가 커져요. 그래서 겨울에 봉파한다 그러지 막 수도관 얼어 터지고 막 하지. 네. 그게 부피가 커지기 때문이야. 자,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자, 열에너지 흡수 방출에 따른 상태 변화까지도 끝났고요. 자, 여기에 하나만 더 설명할까? 에어컨과 증기 난방기의 원리 한번 보자. 자, 그거만 하나 더 설명해 보자. 에어컨과 증기 난방기의 원리. 자, 첫 번째, 에어컨은 자, 에어컨 안에 액체가 뭘로 변하냐면 액체가 기체로 변해요. 자,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주변의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 열을 흡수해요. 흡수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온도가 낮아져요. 낮아지죠? 네. 이게 바로 에어컨의 원리야. 그러니까 에어컨 안에서는 액체, 냉매라 그래서 냉매, 용매가 있어요. 액체야, 액체. 이게 돌면서 있지 기체로 변해. 기체로 변할 때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거야. 근데 자, 증기 난방기는 자, 수증기가 뭘로 변하냐면 물로 액화돼요. 자, 물로 변할 때 주변에 열을 어떻게 하니? 방출해요. 방출하잖아.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